안녕하세요. 헬레나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의사 하주원 님이 쓰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걱정과 불안이 많은 성격입니다. 살면서 느긋한 사람들을 보면 저의 그런 예민한 성격이 불평스러웠고 아이 입시를 앞두고는 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시기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저자의 글들에 공감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책을 내기 위한 책이 아니라 불안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전체 내용이 다 좋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도움되었던 구절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7장) 일상의 수많은 일들을 미리 걱정합니다. 범불안 장애. 걱정의 보호 효과. 당신이 걱정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범불안 장애라니 낯설고도 참 무서운 이름입니다. 불안의 끝판왕 같은 이름인데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는 과도한 걱정이 하루 종일 계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걱정이 많다고 누구나 범불안 장애는 아닙니다. 걱정을 멈출 수 없어서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걱정으로 몸에 이상까지 오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하루 종일 걱정을 멈추지 않다 보니 긴장이 있고 두통이나 근육통, 소화불량, 두근거림 등 신체 증상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불안 장애 환자의 절반은 우울증을 함께 앓습니다. 걱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걱정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조심하고 걱정하면 집중해서 계획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적당하면 좋습니다. WTO에서는 건강을 위해 물 마시기가 필수적이고 심지어 70대에는 7잔의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물조차 하루 3리터 이상 마시면 병이 됩니다. 걱정이 너무 적어도 생존에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을 때도 병이 됩니다. 하지만 아시죠? 적당한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걱정을 반복하는 것일까? 범불안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계속 똑같은 걱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걱정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나 범불안 장애 아니야?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풍부한 상상력, 나쁘게 말하면 과도한 걱정으로 심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암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늦게 오시면 혹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강도를 만났을까봐 걱정했을 뿐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이라 암 같은 것은 걱정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암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았으니 그게 문제라는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환자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면서 생긴 과도한 죄책감인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고 없을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했겠지만 말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죄책감을 겪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하느라 뭘 못하지는 않으니까 저를 범불안 장애로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걱정이 나쁜 일을 예방한다라는 식의 생각은 범불안 장애에서 자주 보입니다. 끊임없이 걱정하는 사람들은 걱정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야만 극단적으로 안 좋은 일을 피해갑니다. 혹시 내가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도리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걱정 많은 내 자신에 대해서 또 걱정합니다. 그 와중에도 걱정하는 내 자신마저 걱정하는 것을 메타 불안이라고 합니다. 걱정한다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바람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메타 불안을 먼저 끊어내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내 자신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많고 쉽게 불안하는 사람들 어차피 타고납니다. 걱정 많다고 내 자신이 어떻게 되지도 않고 반대로 걱정 없이 산다고 무지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는 내 자신마저 걱정하면 불안은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좀 걱정하면 어떻습니까? 걱정 자체에서 벗어나려면 걱정한다고 안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안하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논문 검색도 쉽고 환우 커뮤니티도 발달해서인지 환자분들 지식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매일 설명할 만큼 당연한데 정보가 거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논란의 여지도 없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불안정하면 당연히 인지 기능에도 안 좋죠. 주의력, 기억력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잘 알던 것도 긴장되는 상황이나 추궁당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시간에 쫓기면 냉장고에 책을 넣기도 하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도 핸드폰 어디에 놨지 중얼거리며 찾곤 합니다. 매달 내원하시는 1000명 남짓한 환자분들의 사정을 대략 기억함에도 불안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너무 심하면 평소의 뇌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가 걱정된다고 병원에 오신 어르신들 중에는 진짜 치매가 아니고 우울감 때문에 가성 치매 증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울증으로도 충분히 기억력이 떨어지며 때로는 치매보다 그 속도가 더 빠릅니다. 다행히 이 경우에는 우울증을 잘 치료받으면 기억력이 예전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에 휩싸이면 뇌 안의 신경 전달 물질이 교란 상태가 됩니다. 공부나 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쓸 수 없습니다. 뇌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에 몰두하면 컴퓨터는 버벅거리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권하면 하루 종일 멍해서 집중을 비롯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현재까지 나온 방법 중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불안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인데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풀린다, 바보가 된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요. 만약 약의 용량이 높아서 그런 부작용을 겪는다면 당연히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 견디면서 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암 치료처럼 당장 생사를 결정짓는 치료라면 몰라도 정신건강에 대한 약물 치료는 더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견뎌야 할까요? 적어도 그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약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체질에 따라 달라서 성인 용량에서는 하루 종일 졸린데 가루를 낸 소아 용량만 복용 시 불안이 잘 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이어도 체질에 따라 약물 용량이 서로 10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대응하는 것이 치료자의 역할입니다. 적절한 치료는 삶의 질을 높인다. 감정은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에 전부 영향을 줍니다. 우울하고 불안하면 어르신들은 치매로 오해받고 청소년들은 성적부터 떨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뇌의 다른 기능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일수록 오히려 빨리 약물 치료를 받고 빨리 좋아져야 하는 겁니다. 청소년이든 공인중개사 수험생이든 모두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더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느라 불안한데 시험을 잘 보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게 치료자의 올바른 자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의사가 환자의 가치관까지 간섭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합격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빠른 효과를 봐야 한다고 졸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향정신성 항불안제만 많이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항우울제는 우울증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불안장애는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렌과 관련이 깊기에 관련 물질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항우울제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의존성은 거의 없어 중독되지 않는 대신 항불안제보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긴장이 너무 없어도 집중이 어렵고 긴장이 과도한 상태에서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긴장 상태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참고 저축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말조심을 하는 긍정적인 행위도 모두 적절한 긴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뇌의 30%만 써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면 불안을 치료받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 원하는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인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말입니다. 명상이 어려울 때는 유리컵 명상. 명상은 불안과 걱정을 다루기 위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현재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 챙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명상 또는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고요한 풍경 속에서 눈을 감고 꼿꼿이 앉아 복식 호흡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명상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모습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나 미래, 주변에 대한 자극을 줄여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각을 없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념무상은 판단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일 뿐 완전히 그 상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조차 하나의 생각이니까요. 꼭 눈을 감을 필요는 없지만 TV를 보며 명상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명상을 위한 동영상이라면 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악을 틀어도 되고 틀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차가 다니는 소리나 생활 소음이 어느 정도 들려야 명상이 더 잘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소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깊은 산속 폭포수 옆에서만 명상이 가능하다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주 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훌륭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물소리나 빗소리, 새소리 같은 파일을 틀어놓는 것으로 타협이 가능하다면 더 좋습니다. 편안한 환경의 기준은 다들 다릅니다. 꼭 앉아야만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서도 걸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다만 다리를 꼬거나 삐딱하게 서는 것처럼 비대칭적인 자세는 명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허리와 어깨를 펴고 양쪽에 똑같이 체중을 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정도만 지키고 형편에 맞는 환경에서 해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인지하고 해석합니다. 명상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아예 없애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노 조절이나 불안에 대한 책에 명상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각종 책의 명상 방법을 다 봐도 평소 생각이 많은 저는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말에 도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이 다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면 저는 그 비결이 궁금할 정도니까요. 내려놓기라고 해서 과거의 특정 사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는 정도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수준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거기에 대해 분노하거나 자책하지 않는 것, 그럴 수도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내려놓는다는 말보다는 그대로 둔다는 말이 좀 더 와닿았습니다. 잡념이 떠올라도 그 생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죠. 무념무상을 달성하자고 억지로 없애는 것은 명상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생각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에 대한 책을 보면 건포도 명상이 종종 등장합니다. 건포도 두 알을 양손에 올려놓고 바라봅니다. 건포도를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관찰하며 모양과 질감에 집중합니다. 건포도를 만져보고 느끼다가 냄새를 느끼고 입안에 넣어봅니다. 입안에서 건포도를 느껴보고 침이 나오는 과정, 건포도가 목을 거쳐서 뱃속까지 가는 과정에 집중해 봅니다. 그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포도라는 물건에 집중하는 것은 그냥 눈 감고 생각을 내려놓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꼭 건포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음식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저는 당근, 파프리카, 사과, 호두로 해봤는데 당근 조각이 가장 좋았습니다. 스틱 샐러드처럼 잘라도 되고 둥근 단면으로 잘라놔도 좋습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관련되는 생각은 그대로 둡니다. 딱딱한 당근을 씹을 때 들리는 소리는 마치 ASMR 같기도 했고 단맛과 쓴맛이 동시에 느껴져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감각을 만들고 느끼는 것이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거나 미래에 대해 판단하는 뇌를 쓰지 않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단순한 음식은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에 더불어 내장 감각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어떤 음식이 좋을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초콜릿처럼 혈당이 급속도로 변하는 음식 또는 풋고추처럼 매워서 통각을 자극하는 음식 빼고는 만질 수 있는 음식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적 물건을 바라보세요. 불안이 심한 분들에게는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는 일상적 물건을 바라보는 명상을 권합니다. 오히려 약간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황 발작이 올 정도로 심한 분보다는 조금은 안정된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리컵 명상이 있습니다. 주로 유리컵으로 합니다만 스테인리스로 된 텀블러, 캔 등으로 해도 됩니다. 치료를 할 때 어떤 것을 택할지 각자의 현실에 맞게 골라드리기도 합니다. 칼로 위협을 당해서 힘든 적이 있는 사람에게 진짜 시카를 바라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트라우마와 무관하지만 뭔가 무서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좋습니다. 유리컵 명상을 할 때는 다른 명상과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좌우를 완전히 똑같이 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호흡은 복식 호흡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은 배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원래 사람은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배로 숨을 쉬라는 것은 배의 힘까지 이용해 심호흡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호흡의 중심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복식 호흡도 어렵다면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 깊게 내쉬는 것만 기억합니다. 깊게 들이마시는 것보다 최대한 많이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가슴속의 공기를 다 짜낸다는 느낌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최대한이 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도 결국 더 많이 내쉬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한 양보다 공기를 많이 마시는 과호흡 상태가 되면 더 긴장됩니다. 많이 내쉰다고 정말로 공기가 모자라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깨를 내리고 목을 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긴장하면 어깨가 움츠러들잖아요. 좌우로는 최대한 등을 펴도
아무도 날 보지 않지만 목을 길게 보이도록 쭉 뽑는다는 마음으로 어깨를 상하로 내리는 거죠. 근데 이건 자세랑 호흡이 잘 되면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운동하는 동영상을 보면 배를 집어넣고 등을 펴고 골반을 열고 가슴을 펴고 동작을 따라하라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리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어떻습니까? 무섭습니까? 우리는 앞날을 걱정하지 지나간 날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유리컵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해도 비난하고 더 잘하라고만 하는 부모님이 두렵나요? 학창시절 사람들 앞에서는 잘해주고 둘만 있으면 폭언을 일삼던 친구가 무섭나요? 비 오는 날 나를 치고 갔던 오토바이가 무섭나요? 아니면 유리컵이 무섭나요? 지나간 기억이 아무리 끔찍해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유리컵이 더 무섭습니다. 이제 유리컵을 만지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질감의 유리컵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진 조각에 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리컵은 지나간 기억과 달리 지금 눈앞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무게가 있고 부피가 있습니다. 공간을 차지합니다. 기억은 어떻습니까? 만약 유리컵에 뜨거운 물이라도 담겨 있는데 내가 실수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억은 어떻습니까? 유리컵을 들고 내 눈앞까지 들이밀었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에 놓아보세요. 그걸 3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나는 유리컵에 맞아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유리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무섭나요?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기억은 유리컵보다도 못합니다. 유리컵을 만져보세요. 그 차가운 촉감이 느껴집니다. 유리컵을 두들겨 보세요. 소리가 납니다. 유리컵을 들어보세요. 무게가 느껴집니다. 무섭지요? 무섭지 않나요? 유리컵은 지금 내 앞에 실존합니다. 무게와 부피와 소리가 있습니다. 지나간 기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습니다. 지나간 기억이 다시 반복될까봐 두렵지만 사실 지나간 기억은 유리컵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지나간 기억으로 인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유리컵보다는 못한 존재니까 유리컵보다는 덜 무서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나간 일이 나를 다시 괴롭힐 수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지금 바라보는 그 유리컵 이하입니다.